예, 3위와 1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 멀리 핀란드에서 들려온 기분 좋은 속보 하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에서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허준이 교수. 조금 전에 핀란드에서 들려온 아주 반가운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83년생 허준이 교수. 근데 좀 더 여러 얘기들, 더 화제거리가 나오는 건 허준이 교수가 국적은 미국인데 국내에서 초중고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필즈상이라는 게 어떤 상이냐 하면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즈상이 이제 수학계에 사실은 이제 노벨상 같은 건데요. 4년에 한 번씩 이제 수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4명이 수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제 허준이 교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 상의 특징은 40세 이하만 수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계인데요. 사실은 허준이 교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다니다가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그 시민권을 획득한 이런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허준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수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서울대를 다닐 때 그때 이 같은 필즈상을 받은 일본계 교수에게 이제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수학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허준이 교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중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퇴를 한 이유가 뭐냐면 몸이 너무 약해서 본인이 야간 자율 학습을 할 수가 없는데 학교에다가 야간 자율 좀 빼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 특히 리즈 추측이라고 하는 뭐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수학계에 오랜 어떤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친인 허명의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아버님도 교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명예교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허준이 교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수학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었던 것.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필상을 받은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 오늘 수상 소감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저 멀리 핀란드에서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에 한국계 허준이 교수가 최초로 수상을 했다. 이 소식 저희 속보로 조금 전에 들은 속보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럼 저희 뉴스탑10 준비한 걸로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장마가 불려오는 날이 많이 큽니다. 대통령님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진애 총리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슴.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얘기는 자기 모습은 아닙니다.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하신 고위급 인사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신 거 아닙니까? 허준이 교수의 수상은 축하할 건 축하한 거고 이제 국내 소식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곧바로 임명장을 줬는데요.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 검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꽤 크기 때문에 오늘 출근길에서도 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답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진애 총리 또 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지적.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슴이나 이런 것들.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 인터뷰 여러 메시지가 좀 파장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최병묵 의원님.
윤 대통령이 한 20번 넘게 즉석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어찌 보면 날카롭고 어찌 보면 조금 본인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낸 오늘 인터뷰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도어스태핑이라는 매우 신선한 방식의 뭐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나 있었던 예.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이제 호평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던 부분이 바로 오늘 같은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예. 아니면 본인한테 굉장히 불편한 질문 같은 것이 나왔을 경우에도 이런 식의 그 약식 회견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심지어는 야당에서조차 예. 저런 것들은 이제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약식 회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 내용을 보면 역시 최근에 이제 뭐 인사 논란을 비롯해서 그로 인해서 뭐 당내 어떤 불협화음, 그다음에 뭐 경제 여러 가지 그 위기설 뭐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저 장면에서 바로 우리가 표정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 대목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아무리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국정 과정에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저런 데에서 표정 관리를 좀 하고 그걸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뭐 기자들로서는 대통령의 심기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뭐 매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좀 감정 컨트롤에 미숙한 것 아니냐 이런 걸 국민들 앞에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그 내용이에요.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 다른 정권 때하고 비교해 보시라. 글쎄 흠결은 뭐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있어도 능력주의로 본인은 뽑았는데 비교한다면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이 이번 현 정부 내각에 월등하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줄곧 이제 이 현 정부들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전문성, 능력 예. 그게 좀 있다면 도덕성 정도는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냐라는 인사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쭉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공직기강 비서관, 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요. 그다음에 총무비서관, 뭐 성비라든지 간첩 조작 사건 이런 부분도 능력이 있다면 받아줄 수 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물러날 부분들이 없으신 게 대통령께서 오늘 발끈하신 것들은 태도와 내용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예. 첫 번째 태도 측면은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게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다 보는 노스태핑 앞에서 저렇게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좀 이거를 자중하고 눌러내는 모습들이 인내하는 모습이 그게 리더로서의 모습인데 그런 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 전 복지부 장관도 낙마를 하는 이유들이 예. 국민 눈높이에 아주 결격사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들을 인사를 한 거야? 물론 이제 대통령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어디까지나 변명의 추론입니다. 그렇죠. 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내용 측면에서 전 정권을 봐라. 역대 정권에서 우리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냐? 사랑과 자질을 보세요. 합니다. 근데 저 말을 듣고 저는 하나 딱 기억나게 2011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정부만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은 없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근데 실상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다들 다 범죄 혐의에 연루됐던 부분들이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았던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뭐 그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꼭 그러니까- 이명박 전 정권이라고 해서 또 그런- 그렇다는 건 예,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냥 저는 태도 측면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다시 검토해서 신중하게 했습니다. 하고 들어가시고 예. 계속 언제까지 국민들께서 세수를 세 부대에 줬으면 그 세 부대에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라는 헌 그 부대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뭐 좀 안 좋을 때마다 문재인 전 정부보단 낫습니다. 이렇게 남탓. 언제든 남탓을 하다 보면요. 국민들이요. 예. 그만 좀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전 정부 관련 얘기. 어제 전문성과 역량이 장관들, 내각 참모들에겐 꽤 중요하고 능력과 도덕성 등이 전 정부와 비교할 게 아니다. 어제 얘기고. 다른 정권 때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게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결국은 앞으로도 즉석 질의응답을 계속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할 거고
뭐 이런 논란 저런 논란이 있어도 나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이게 정면 돌파라는 게 뭐 돌파하면 돌파되어지는 거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과연 이런 문제는 정면 돌파한다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거지만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좀 감정을 어쩌면 본인의 어떤 감정을 좀 이게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외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많은 수상 그 총리라든지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지만 굉장히 이제 좀 이 절제한 그런 답변들을 하거든요. 준비된 답변들이라든지. 근데 지금 보면 준비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이 뭐냐 하면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모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예상 질문과 뭐 답변들을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을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겠죠. 예. 그래서 하면 그 부분을 대통령이 고려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의 어떤 즉흥적인 생각, 감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그대로 전달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좀 불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거론됐던 인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부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걸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좀 더 지켜봐달라는 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라면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뭐 그럼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 전 정권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전 정권보다 낫지 않냐를 이야기를 하면 예. 이미 전 정권은 기억에 별로 없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은 윤석열 정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도어 스태핑의 이 참모진은 또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그대로의 어떤 감정이 노출되는 것은 일면 이것이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해야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이 의원님 한 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는 꽤 신선하고 참신해봤던 도어 스태핑이 뭔가 준비 안 된 윤 대통령의 말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돌이켜보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내일 이런 저런 질문들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 질문을 안 줄 리도 만무하고 그럼 주는데 뭔가 대통령이 그걸 참고하기보다 뭔가 본인의 생각을 더 피력하는 데 집중한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 출근 전에 미리 이제 대변인실에서 기자들한테 쭉 질문을 하는 모양이에요. 오늘 무슨 문제가 뭐 궁금하냐.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답변서를 만들어서 대통령 출근 전에 아마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바로 본인의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또 논란이 있는 이야기들 예전에 뭐 노동부 같은 경우에 그거 정부 입장 아니다. 어제 분명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예. 등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박순애 장관의 임명장 수여식도 윤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명장 박순애 국무위원회 이왕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함 2022년 7월 4일 대통령 윤석열. 뭐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하나 둘. 임명되기까지 시간이 좀 길었다. 소신껏 일하라.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지만 또 윤 대통령 그 앞부분에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하셨다. 이 말을 두고도 또 여러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영화 실미도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는 명대사가 있죠. 사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젠 장관이 됐습니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은 야당과 언론에서 허무 맹랑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요. 국민 눈높이에 봐서도 충분히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나 의문을 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가 과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청문회도 하지 않고 또 이번에 세 번째로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장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국세청장이라든가 합참의장에서 또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것을 변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가요?
지난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본인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즉 장관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인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낙마하는 과정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부실 인사 논란도 문제이지만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의 마음을 못 읽는다는 이런 불만이 자꾸 누적되는 것도 대통령에 대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